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철학자, 여러분들도 뭐 니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니체는 이 주체라고 하는 그 데카르트의 주체 개념을 해체한 인물로 이제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불변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즉 실체가 아니라 권력 의지가 구성해낸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실천의 결과물이라고 그랬고, 니체는 권력 의지, 우리의 권력 의지.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이라는 거는 뭐 정치 권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권력도 뭐 어떤 욕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부가 되겠지만, 그 우리의 본성적 어떤 권력 의지, 어떻게 보면 통제 능력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파워.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실존적인 존재다. 현재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현재의 나. 그리고 공간, 시간의 나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 그런 존재가 실존적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정 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그런 실존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제 니체가 한 말 중에 그 힘의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 뭐 힘의 의지라고 하는 책에 그 문장에 보면 이제 주체라는 원자는 없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게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물질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원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근원적인 어떤 그 실천,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존재라는 건 없다. 주체라고 하는 영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증대하고 있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체계 중심점은 계속 변동하고 있다. 그래서 주체는 실체가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없어도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 강화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니체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력 의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고 구성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결국 나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우리의 그 인식 능력, 우리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또 다른 그 존재가 있다라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주의 학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소시르하고 레비스트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시르는 이제 언어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언어 구조, 그게 우리의 인식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 구조는 다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나무를 보는 그 관점, 영어를 그 쓰는 사람이 나무를 보는 관점이 똑같은 나무지만 사물이지만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언어 구조를 우리 뇌에 형성했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생각하는 능력도 다르다. 이렇게 본 게 소시르예요. 그 유사하게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언어 구조 그거보다도 사회적 문화적 구조,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어떤 문화 속에 속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 능력이 다르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 프로이드 지금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 개념하고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처럼 본유 관념에 의해서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경험론자 로크나 그 데이비드 휴움처럼 경험을 통해서만 이렇게 생성되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 구조가 다르다라고 본 것이 이제 소시르고 우리가 어떤 문화에 속해 있고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 능력은 다르다고 본 게 이제 레비스트로스입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모든 문화에 공통된 어떤 질서가 있다. 그걸 이제 심층 구조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 우리 생각의 깊은 곳에 뭔가 있다. 그걸 찾아냄으로써 우리 의식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 주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보편적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보편적인 거죠. 그런 이성이 아니라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기초를 찾아내고 사고의 보편적 기초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할 일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레비스트로스는 주로 저쪽 남미 지역 그리고 이제 폴리네시안 지역 있죠. 왜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 이런 원시 부족 국가들을 이제 실증적으로 이 사람이 거기서 살기도 하고 직접 관찰도 하면서 많은 글들을 남겼어요. 책도 쓰고. 그래서 원시 부족 사회에서 형성된 어떤 문화 이런 거의 내면에는 근친상간금지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구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라면 인간 사회라면은 그런 심층 구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친척끼리 또 가족끼리 결혼하거나 어떤 성적 관계를 갖는 거가 다 누가 법률로 정하지 않더라도 정해져 있더라.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제 이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연구 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야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 야성적 사고라는 것이 자연과 접속하는 인간 그리고 물질과 정신을 이어주는 하나의 그게 매듭이다. 야성적 사고를 통해서 인간은 자연과 교류하고 또 우리의 물질,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인 물질하고 이렇게 접속하는 그 중간에는 이런 야성적 사고가 존재한다. 그래서 야성적 사고라는 게 이제 자연에 기초한 어떤 무의식적 사유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 의식 세계 안에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적 무의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델링 주체로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거의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모델링의 결과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주체론에서 큰 획을 그은 학자가 이제 프로이드.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철학자는 아니에요. 그죠? 정신의학자죠. 근데 이제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이제 무의식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의식 말고도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이제 프로이드가 처음 쓴 거고 이 이후에 특히 이제 현대 철학에서 이 프로이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본능적 자, 이드라고 그래요. 이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이 본능적 자는 예를 들면 이제 성욕이나 식욕 이런 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몸에서 이렇게 불어나죠, 그죠? 이게 본능적으로 성욕이나 식욕은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식 세계 그러니까 안에는 이제 무의식이 또 존재하는데 그 무의식에는 형성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형성된 자. 그게 이제 슈퍼 이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소시르가 얘기한 언어 구조나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가 얘기한 사회 문화 구조
이런 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내가 소속된 그 문화 이런 거의 구조에 의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나는 형성돼 있는 내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도덕이나 윤리감 이런 거예요.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즉 본능적 자아를 슈퍼 이고가 이 형성된 자아가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심이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식을 보면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앉아 있는데 먼저 그 숟갈에 손을 댄다는 것이 좀 그 매너에 안 맞는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먼저 그 아니면 손님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들 기다리고 앉은 거죠. 그죠? 식욕은 뭐 본능적으로 먹고 싶죠. 그렇지만 이 형성된 자 슈퍼 이고가 안 돼 좀만 기다려 이렇게 이제 그 우리를 통제하죠. 그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굳이 뭐 생각을 하고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래서 그런. 근데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의식적 자아죠. 그게 이제 에고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정신 세계는 세 부분이 있다, 세 영역이 있다라고 본 거 이제 프로이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식 자아라고 하는 거는 이미 데카르트 이후에 그 이성의 그 능력 이런 걸 가진 그 깨어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 생각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많이 논리가 되어 왔지만 뭐 관심의 대상은 아니죠. 근데 프로이드의 이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신 세계는 그런 본능적 자아나 형성된 자아와 같은 무의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그 결국 뭐예요? 이거는 그 주체의 실체성 기억나죠? 실체성 그 아무것도 없이도 그 어떤 것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실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주체가 실체라고 한 데카르트의 생각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도 그죠? 프로이트도 그러니까 의식은 그럴 수 있어요. 본능 본원적 어떤 그 자아 관념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이전 철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아까 소실가 얘기한 어떤 그 언어 구조라든가 그 레비스트로스 얘기한 사회 구조, 문화 구조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통합한 사람이 라캉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소시르적 프로이트주의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무의식 세계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소시르는 언어 구조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무의식 세계, 즉 프로이드의 개념을 빌자면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소시르의 그 언어 구조.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배운 그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라캉이에요. 그러니까 라캉은 그 소시르의 언어 구조론과 그러니까 구조주의와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 두 개념을 결합한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라캉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아라는 우리 주체는 어떤 중심성도 통일성도 갖지 않으며 그러니까 실체성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타자의 담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타자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포함한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을 이제 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용인, 사회적 질서, 뭐 이런 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욕망,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욕구인데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요구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죠? 타자한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밥을 다오.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식욕을 느끼는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밥을 다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밥을 안 주면 결핍이 생기죠. 그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그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욕구의 결핍을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욕망으로서 무의식의 결과물이다. 예.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자라고 하는 주체가 그렇게 고정불변한 존재도 아니고 어떤 중심적 이렇게 그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통일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타인과 타자들하고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대화 속에서 교류 속에서 그리고 그 타자들과 그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욕망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그런 결과물이다. 이게 우리 주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주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타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근데 이게 근원적인 것은 이 타자가 이미 지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는 어떻다. 이렇게 미리 지정해 놓은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를 나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학생이면 그 사회에서 그죠? 이게 타자가 이제 사회적 어떤 용인, 뭐 사회적 질서 이런 거라 했잖아요. 사회에서 학생은 어떻다라고 언론이나 교과서나 뭐 소설이나 잡지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해야 된다. 뭐 또 뭐 예의를 지켜야 된다. 학생이면은 뭐 길거리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주장부터 해가지고 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 신분이죠, 그죠? 그거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그죠? 학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교수도 마찬가지죠. 교수가 어떻게 뭐 그 길거리에다 침을 뱉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침을 뱉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사람 직업이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침을 뱉으면 사람이면 침을 뱉을 수도 있나 보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교수대. 근데 침을 뱉는데 길거리다가 어떻게 교수가 길거리에 침을 뱉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학생이 학교 계단에다 침을 뱉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미 타자들이 지정해 놓은 제2의 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자아의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타자가 설정해 놓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마치 나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게 상당히 심리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타자가 나를 인정해 주면 나는 나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결핍이 생기니까 이렇게 대상과의 그 괴리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객체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other 그 다음에 object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물 여기에 욕망이 발생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납니다. 이건 본능적 자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래 이게 나잖아요. 근데 이게 서브젝트 주체예요. 근데 이런 타자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발생하고 이거로부터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그 결국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거를 나는 나다. 그게 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좀 까다롭긴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그죠? 뭐 본능적 나도 있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나도 있고.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원래는 본능적인 나였는데 그죠? 그 사회생활, 문화생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해오는 과정에서 타자들이 설정해 놓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제? 예.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형태의 나, 원래 타고난 나라는 거는 사실 작죠. 얼마 안 되고 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서 요구하는 나, 사회 가족들하고 가정생활을 하면 가족에서 요구하는 나,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나, 뭐 나중에 취업하면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나, 그 모습들이 다양하죠. 그런 거에 복합체가 나죠. 그죠? 그렇게 보는 심적 관점은 이제 락항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